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무난하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이번 2024-25 시즌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발전대 기량과 함께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친정팀 발렌시아 CF는 충격적이게도 리그 22로 전반기를 마치면서 정말 나라까지 떨어져 버렸고, 1986년 이후 무려 39년 만에 강등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2021년 10년 동안 몸담았던 클럽인 발렌시아를 떠나 RCD 마요르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팀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는 발렌시아 CF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장한 클럽이었기 때문에 발렌시아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회를 얻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 발렌시아가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를 영입해 노니오 커터를 내줘야 하는 이유 등이 겹치면서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이적은 명백하게 한 단계 더 낮은 팀으로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보다 훨씬 더 약한 전력을 지닌 팀인 마요르카에서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발렌시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 출전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선수로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과감하게 내쳤던 발렌시아 CF의 선택은 정말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방출시키면서까지 데려왔던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는 센터 포워드 포지션의 골잡이임에도 발렌시아에서 2시즌 동안 2골만을 집어넣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기록만을 남기면서 다시금 자신의 친정팀 레알 바야돌리드로 쓸쓸하게 돌아가야만 했고, 반대로 이강인 선수는 RCD 마요르카에서 2년 동안 정말 엄청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량을 성장시킨 끝에 마요르카 이적 2년 만인 2023년 여름 발렌시아 CF보다도 훨씬 위상이 높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됐고, 이강인 선수는 현재까지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해오면서 세계적인 빅클럽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첫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보다 두 번째 시즌인 이번 시즌에 더더욱 크게 성장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선수로서 시즌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시장 가치는 발렌시아 CF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역대급 떡상만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의 관심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를 매몰차게 버렸던 발렌시아 CF의 상황은 이강인 선수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새해도 밝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명절을 맞아 친척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할지 저 또한 정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설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의미로 건강식품계의 고트 백진삼을 선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백진삼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삼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 명절을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이고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어서 선물해드리기에도 딱 좋은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 좋은 리뷰가 무려 8,000개나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백진삼을 찾아주시고 이미 검증된 건강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히 풋볼 포레스트 구독자님들께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 30호에 16만 8천원인 이 제품을 무려 13만 9,8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딱 7일간만 특별 공동 구매가로 구매 가능하고 수량 부족 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통해 이번에 백진삼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건강식품계 고트 백진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발렌시아 CF의 시즌은 보통 최악도 아니고 정말 역대급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리그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발렌시아 CF는 이번 2024-25 시즌 스페인 라리가 19경기에서 2승 7무 10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22 꼴찌를 기록하면서
탈락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발렌시아 CF는 정말 역대급 재정난으로 인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 지출을 단 150만 유로, 하나 약 22억 원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 영입을 임대 영입이나 자유계약으로만 영입하는 등 팀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CF는 11월 23일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후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비야 FC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90분까지 1대0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드디어 부진을 끌어내는 승리를 거두나 싶었지만 90+3분에 극장 동점골을 허용해 승리에 실패하는 등 불운까지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렌시아 CF는 올 시즌 단 2승만을 거두면서 강등권 팀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성적으로 많은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스페인의 엘데스 마르케라는 매체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발렌시아 CF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우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강등이 거의 확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발렌시아 CF는 이때까지 따낼 수 있었던 승점 57점 중 단 13점으로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19라운드 시점에 이 숫자를 가지고 잔류한 팀은 라리가 역사상 단 8팀밖에 없었다. 최근 세비야와의 무승부는 발렌시아 CF를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 빠뜨렸다. 라리가에서 19경기를 치른 후 이 메스타야 클럽은 2승 7무 10패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7매에서 딸 수 있었던 승점 57점 중 13점만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그들을 이 대회의 유일한 최하위 팀으로 만들었고, 라리가 역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잔류를 달성한 팀은 거의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도 성적을 거둔 뒤 잔류에 성공한 팀은 통계상 14%에 불과하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 19라운드 경기 후 발표한 바와 같이 라리가 전반기 후 13점 이하를 기록한 팀은 총 57개 팀이었고, 그들 중 오직 8팀만이 스스로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도 무려 10년이 넘었다. 레알 사라고사는 비슷한 상황에서 2011-2012 시즌 1부 리그에 머물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널리스트 페드로 마틴이 지적했듯이 발렌시아 CF가 강등권에서 시즌 전반기를 마친 것은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는 1982-83 시즌이었다. 그들은 당시 18개 팀으로 구성된 리그에서 꼴찌 팀이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구원을 받았다. 발렌시아 CF의 이번 시즌 전반기는 역대 최악의 실패였다. 올 시즌 19경기에서 처음에는 루벤 바라 감독이 이끌었고 마지막 2경기에서는 카를로스 코르베란이 감독을 맡은 이 팀은 지로나 FC와 레알 베티스에게 단 2승만을 거두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실수나 불운으로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잃었다.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반성했다. 전반기에 우리의 기록은 우리를 현재 위치에 있게 했고 우리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힘든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발렌시아 수비수 루이스 리오아도 다중과의 인터뷰에서 발렌시아 CF의 위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실질적으로 리그 시작부터 복잡했다. 우리는 우리의 역동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38라운드에서 우리가 강등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우리가 강등권을 탈출하길 바란다. 우린 팬들과 함께 홈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반기 시즌이 끝나고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2경기를 치른 후 슈퍼컴퓨터는 발렌시아 CF가 2부 리그로 강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위를 차지할 확률은 19.2%, 19위를 차지할 확률은 20.4%, 꼴찌가 될 확률은 19.6%다. 17위로 잔류를 결정지을 가능성은 14.6% 정도로 봤다. 라면서 발렌시아 CF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발렌시아는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빅4 정도로 꼽을 수 있는 명문 클럽이자 빅클럽이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없는 약체팀이 되어갔고 이제는 강등권까지 곤두박질 쳐버렸는데요. 반대로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구단이 내친 뒤로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떡상만을 해서 발렌시아 CF가 다시는 영입하고 싶다고 빌어도 안 될 정도의 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